자,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정현숙님.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과 와이파이 환경으로 인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블루코트 솔루션은 다량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접속에 대한 처리는 어떤지요? 실제로 이제 퍼블릭,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주로 많이 강조했던 거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쪽이거든요. 네네.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유일한 이제 솔루션을 갖고 있으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일종의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이긴 하지만 네. 기업이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인프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제로 IT 인프라를 어떤 공용의 IT점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쪽에 이제 어플라이언스를 하나를 새로 갖다 놓는 게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사 지사 간에 이제 그 대칭, 시메트릭 가속을 지원하는 그 형태로 그대로 이제 적용이 가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재철님, 데이터 센터 웹 가속기를 거쳐 웬 구간을 통과하여 지사의 웹 가속기를 거쳐 백본을 통과하고 스위치를 거쳐 개인의 PC로 갈 때 너무 많이 거쳐가서 실질적인 속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사와 지사에 모두 웹 가속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요? 인터넷의 경우는 본사를 거쳐 이용하기 때문에 지사에는 웹 가속기 설치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상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제 지사가 국내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지사 간의 대역폭이 충분하다면 네. 실제로 굳이 이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인터넷 트래픽 자체가 이제 늘어나게 될 거고 거기에 이제 비디오가 많이 채워질 거고 네. 그쪽에 대역폭도 줄이는 부분 그다음에 만약에 해외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에서도 뭐 국내 포털 접속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뭐 20초 이상은 쉽게 걸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사에서도 이러한 웹가속 기능이 되는 이제 웹가속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질문 잘하신 분들한테는 피닉스 파크 리프트권 2매를 주니까 10만 원 상당이거든요. 상당히 고가의 경품이기 때문에 5분이기 때문에 지금 게스트분이 좀 어셔가지고 좀 이게 사실 좋은 질문이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럴 경황이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 맨 마지막에 슈퍼스타 K는 아니지만 맨 마지막에 5분을 게스트분이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5분을 여러분들 선정할게요, 오늘. 일단 질문 답변부터 하겠습니다. 네. 자, 조성우님, UDP로 통신하는 방식에서는 가속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두 번째, 위성 또는 무선 통신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적용 사례가 있는지요? 리버베드 장비와 비교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UDP로 통신하는 방식에는 실제로 가속 적용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블루코트가 이제 되는 부분은 UDP로 아까 같은 비디오 프로토콜, RTSP가 UDP를 통해서 비디오 컨텐츠를 전송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속이 되는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에 이제 건설 쪽에 위성 통신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이 웬 가속기 두 개가 들어와서 적용한 케이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위성을 통신하니까 거긴 딜레이가 뭐 한 600ms 굉장히 제가 한 저저번 주에 이제 방문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쪽에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여기 3번이 이제 기존에 이제 좀 많이 알려졌던 리버베드 장부의 장점인데 큰 부분은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한 이제 웹에 대한 전문적인 가속. 그래서 실제로 웬 가속만 보다 좀 더 효율적인 가속 효과를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에 대한 솔루션이 이제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아니면 별도로 이제 뭐 구매를 해야 되는 형태인데 그 비디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이러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외 지사에 국내 컨텐츠는 만들어져 있는데 국내 사용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해외에 사용 못하는 고객들이 제가 이제 몇몇 최근에 만난 고객 중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을 지금 당장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요즘 이러닝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CEO들이 이제 비전 공유라든지 본부장들에서 이제 IPTV 있지 않습니까? 네. IPTV에서 회사 지점마다 다 하거든요. 그럴 때도 동영상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때 많이 유용할 것 같아요. 예. 자, 김정득님, 이분 이제 LG U 플러스에 계신 분이네요. 자, LG U 플러스 화이팅입니다, 요즘. 저는 잘 모르시는 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QoS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은 무엇인가요? 제한된 밴드위스의 경우 서비스별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는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관리
실제로 관리자가 정하는 부분이고요. 네. QS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은 가장 쉬운 것, 가장 이제 일반적인 이제 버퍼링, 큐잉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IP나 TCP 포트 같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에서 네.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의 패턴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클래스화해서 그 클래스별로 대역폭을 보장을 해주는 반드시 그 대역폭을 쓰게끔 네. 이제 아. 큐잉 기술이죠, 일종의. 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제한된 밴드위스의 경우는 이제 서비스별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해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자, 홍승우님. 분산된 네트워크 환경을 가진 기업들은 외부 보안망 못지않게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웬 2.0에서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에 우선순위 적용은 어떡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설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틀려지는데요. 가장 우선하는 거는 그 실시간 어플리케이션 보통 가장 우선하고요. 네. 텔레프레젠스나 아까 얘기했던 화상회의, VoIP.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어플리케이션 중에 이제 ERP나 CRM 같은 좀 트랜잭션이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네. 두 번째 우선순위를 보통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는 이제 어떤 IT의 정책 또는 뭐 비즈니스의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준하님, SME 고객의 경우 솔루션 도입에 비용적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ISP를 통한 호스팅 모델이 있는지요? 국내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해외는 있나요? 해외에서는 보통 이제 ISP들이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전용선이나 인터넷이나 이제 회선을 제공을 하면서 블루코트를 이제 같이 제공을 하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버라이즌이나 이제 뭐 AT&T나 네네. 이런 데서 블루코트가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고 제공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철용님, TCP 가속과 관련하여 패스트 소프트사의 패스트 TCP 웬 가속 시 단방향 가속을 지원하는데 블루코트의 웬 가속 장비는 양방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단방향 가속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TCP 프로토콜이 결국은 이제 양방향 네. 샌더 리시버가 계속 바뀌면서 통신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패스트 TCP라는 제품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양방향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기술이 쓰이는 게 한쪽에 있던 서버라든가 네. 한쪽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받아오는 그러니까 이제 트래픽 흐름 자체가 단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단방향 가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래 이제 TCP 가속은 이제 패스트 TCP든 아니면 블루코트의 이제 웬 가속의 이제 TCP 가속이든 실제로 양방향인 거고 데이터 흐름이 한 방향만 있으면 그 한쪽만 계속 한쪽만? 그 가속의 이제 튜닝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 TCP 스택 네네. 자체가. 자, 김동규님, 웹 가속비는 일시적인 트래픽 증가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격 대비 높은 효율성이 있지만 처리할 수 있는 트래픽에는 한계가 존재하지 않나요? 추가적인 서버 확장 등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장기적인 트래픽 수요는 어떻게 예측해야 할까요? 예측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네. 얼마 전에 이제 KT의 이제 CEO분이 네. 1000배가 는다 그러셔 버렸거든요. 네네. KT 이제 인터넷 트래픽이 1000배가 늘어버린다 그랬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엔터프라이즈나 이런 쪽에서는 결국은 제약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 수요를 다 쫓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인프라에 대한 비용적인 또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홍승우님, 어떤 분은 여담인데 어떤 분이 여서 첫사랑도 만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게스트 여자분이었는데 첫사랑이 남자였는데 그 시청자인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둘이 만났어요. 방송 여기 끝나고. 채팅으로 얘기는 안 네, 하고요. 그래서 알아보고 채팅은 안 하고요. 나중에 따로. 둘 다 결혼한 상태에서 만났어요. 자, 홍승우님, 웬 가속 환경을 구축하려면 최상의 지점과 하위의 모든 지점에 장비 및 솔루션이 설치가 돼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필요로 하는 하위 지점만 설치하면 되는 건지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가장 최상의 효과는 당연히 이제 상위 지점, 즉 본사,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하위 지점 같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아까 얘기한 그 연수원 예를 들었는데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하위 지점만 설치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웹이나 비디오나 이제 하위 지점의 하나의 장비에서만도 가속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컨텐츠들나 어플리케이션이 많으면 하위 지점부터 저희는 설치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이니까 그렇게 가고요.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이제 그 캐싱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가야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인터넷만 가속하거나 또는 클라우드 웹 가속,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가속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방향, 그러니까 하위 지점에서만 장비를 설치해도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준하님, 액티브 디렉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솔루션 적용이 가능한죠? 가능합니다. 솔루션 설치 시에 랜 구간에도 물론 영향을 끼치겠죠? 이제 이 부분은 뭐 토폴로지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건데 뭐 브릿지 모드로 네트워크에 전혀 변경 없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라우터나 로드 밸런서 장비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만 이제 리다이렉션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 김동규님, 초기 웬 가속기의 경우 네트워크 구성과 회선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웬 최적화 2.0 솔루션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이 기존에 이제 웬 가속기가 초기에 아마 이제 불가능했던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어시메트릭 라우팅 환경, 뭐 회선이 두 개 쓰는데 1번 회선으로 데이터 클라이언트 리퀘스트가 나가고 리스폰스는 2번으로 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라든가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요즘에 이제 많은 이제 웬 가속 솔루션들이 그 환경들을 다 적응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됐고요. 저희 이제 블루코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시메트릭 환경이라든가 뭐 라우터에 WCCP 같은 프로토콜을 쓴다든가 로드 네. 밸런서를 쓴다든가 하는 다양한 환경을 제공을 해서 거의 뭐 대부분의 환경에서 요즘에는 실제로 물리적인 구축은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마디 해서 마치는 걸 하죠. 네. 예, 아유 일단 선물 제가 이제 질문하셨던 분 좋은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요. 네. 못 찍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고요. 이제 제 이메일로 질문이나 또는 뭐 비디오나 이런 여타 IT 관련된 부분들도 어차피 저는 이제 인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참석하셨던 분들. 그럼 사제를 털어서 주시려고. 그래서 뭐 좀 어떻게 보면 반가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메일 주시면 이제 오늘 그 방송 들으셨 분들은 네. 제가 네. 이제 뭐 개인적으로 또 뭐 네. 그냥 회사를 떠나서도 네. 뭐 그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좀 나누고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